네, 수험생 친구들 안녕하세요. 수험생을 위한 수험생 주간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고등부 담당하고 있는 이신호 전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마이블을 담당하고 있는 권호연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블루 신학생 강예연입니다. 네, 오늘은 28번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주제는 수험생 친구들이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정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목사님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음식으로 좀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두 분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두 되게 좋아합니다. 만두요? 네, 만두는 인간이 만든 음식 중에 제일 뛰어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만두 좋아해요. 만두에 만두 대한 좋아합니다. 투자 아끼지 않아요. 네, 만두 좋아합니다. 네. 예연쌤 뭐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치킨이에요. 치킨. 그래서 치킨 거 되게 좋아하고 뭐 건강에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네, 정말 좋은 음식이라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진짜 놀란 게 정말 저희 대본 짜고 들어온 거 아니거든요. 치킨 진짜 좋아하세요? 네. 1인 1닭 하세요? 1타까지 못하는데 할 수 있는데 걱정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 뭘 알게 됐냐면, 저번에 그 김병현 목사님께서 수요일에 한번 이야기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1인 1닭을 하는 게 맞대요. 왜냐면 옛날에는 1인 1닭을 할 필요가 없었대요. 닭이 자연에서 천천히 기르고 오랜 시간 기르다 보면 충분히 그 닭의 영양분 형성이 돼서 조금만 먹어도 사람이 충분히 포만감을 느낄 수 있었고 영양분이 충분히 채울 수 있었대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먹는 닭은 상업성으로서 길러내는 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마당에 살찌우고, 예. 풀어놔서 키우는 닭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이 주차에 자연에서 키우는 닭에 비하면 아기인데 몸짓은 어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닭을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의 살은 많지만 그 살 가운데 포함된 영양분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닭을 먹었을 경우에는 허기진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1닭이 아니라 더 먹는 사람들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과도 그렇고 오렌지도 그렇고 모든 과일들이 원래는 맞춰진 자연의 시간에 따라 자랐을 때 나오는 그것과 인간이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길러낸 것들의 품질을 비교하면 과학적인 방법이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맛있대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게 영양분이 없대요. 자연이 만들어낸 것보다. 그래서 한 개 먹고 두 개 먹고 세 개 먹어서 요즘 사람들이 비만이 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자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잘 자라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지금 저도 라면 되게 좋아하고 인스턴트 음식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할까? 사실 라면 여러분 한 개에 10만 원 하시면 쓰시겠습니까? 먹겠습니까? 일본 라면 말고 그냥 우리가 끓이는 인스턴트 라면에 10만 원 한다면 10만 원은 좀 과하죠. 그쵸. 네. 근데 반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간장게장 10만 원 하면 드시겠습니까? 간장게장을 좋아하면 10만 원. 이게 이렇게 돼 저는 있구나. 좋아하진 네. 않아요. 네, 저도 간장게장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여기서 음식의 차이가 저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저 10만 원 아끼지 않아요. 왜냐면 그 옛날 할머니가 만드시는 장면을 봤는데 이게 하루 이틀 만들어지는 음식이 아닌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시장을 가서 좋은 그 게를 고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그 게를 고르고 게를 가지고 와서 씻어내고 간장을 또 따로 준비하세요. 간장은 그냥 붓는다고 끝나는 음식이 아니더라고요. 간장도 따로 끓이고 준비하고 배합을 맞추고 거기에다가 그 독에다가 또 담그시더라고요. 담고 고추랑 막 여러 가지 넣고 삭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거기다 밥을 비벼 먹는 맛은 정말 잊을 수가 없고요. 똑같은 게 또 있어요. 묵은지요. 묵은지 김치찌개. 저기 남한산성 밑에 묵은지 닭도리탕 잘하는 집이 있는데 제가 이게 상호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가서 한번 먹어보면요. 그러니까 그 언젠가 백종원 씨인가 어디 한식 대첩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준 게 있는데 요리 실력을 뛰어넘는 게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자연이 주는 시간, 숙성이라고 하잖아요. 숙성해서 주는 그 음식의 지혜는 어떤 것도 넘어설 수가 없다 그래요. 레시피를 넘어설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숙성되면 완전히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요즘 좀 빠르는 거를 많이 좀 강조하는 시대잖아요. 네. 빠르게 하는 게 좋다, 빠르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도 우리가 좀 되돌아서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근차근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밟고 넘어서는 게 그것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좀 받아들여지게 맞아요. 되네요. 네. 네. 지금 제 딸이 두 딸이 있는데 요즘에 문득 제가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딸이 내년에 초등학교로 들어가는데 주변 친구들을 보니까 태권도 학원 다니고 수영 학원 다니고 영어 학원 다니고 다 하는 거예요. 저희 딸은 재미삼아 한글을 배웠고 영어도 잘 몰라요 지금. 얘 오직 관이사는 내가 지금 줄넘기를 15개 하는데 어떻게 하면 20개를 넘을 수 있을까. 그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자기가 막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배운 한글을 뭐 핸드폰을 어떻게 쳐넣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늘 즐겁게 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하지 않아요. 그 둘째는 정말 세상 할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즐거우면 그냥 끝이에요. 우리 둘째에게 내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애들인데 초등학교 들어갈 때 되니까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돌이켜볼 때 이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책상에 앉히는 게 옳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고민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주변 부모님들이 너무 자녀들을 빨리 잘해야 돼. 그래야 너희가 우위에 점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최근에 좀 들었던 얘기 중에 중학교 다니는 친구인데 벌써 고3들 배우는 뭐 미분적분 배우고 있다는 친구들도 대박이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전 좀 이렇게 좀 서늘해지더라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고, 물론 이 친구한테 맞는 과정들이 분명하게 있을 텐데, 중학교 과정에서 중학교 시절에 배워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이게 너무 과정을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네. 특별히 오늘 말씀하고 우리 수험생 상황하고 잘 연결이 될 것 같은 게, 여러분 이때 조바심을 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해왔거든요. 근데 자꾸 뭐가 눈에 보이냐면 주변 친구들이 나보다 더 잘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더불어 수시 합격한 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계속 불안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수능은 끝까지 가봐야 돼요. 입시는. 근데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마음이 풀어지거나 놓게 되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5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잊어야 할 것이 많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오랜 시간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데 오래 걸리는 것과 더불어서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안 좋은 습관도 버린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잘 돌이켜봅시다. 안 좋은 습관들 버리기 얼마나 힘들어요. 마이블루 친구 중에 얼마 전에 담배 끊겠다고 선포한 친구가 있는데 매일 한 번씩 연락 오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안 좋은 습관을 끊기 힘든 거예요. 아직 우리 마이블루에 마약하는 친구들은 없으니까. 네, 그렇게 힘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세 번째가, 우리는 자신에 대한 진실을 겸손히 받아들이기 두려워한다. 그쵸. 내가 내 모습을 증명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남 것들은 잘 보이지만 내가 잘못된 건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를 받아들이는 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네 번째는, 성장하는 것은 곧 두렵고 고통스럽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헬스를 배웠는데 PT를 받잖아요. 그 남자들의 노망 뭐예요, 존사님? 넓은 가슴과 그렇죠. 벤치프레스. 그래. 벤치프레스. 넓은 가슴과 복근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막 하고 있는데 그 헬스 트레이너가 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근데 제가 운동하다가 조금 나왔을 때였거든요. 조금 나왔을 때, 아주 매우 조금 나왔을 때인데 잘 나오고 있다고 왜 그러시냐라고 하니까 갑자기 트레이너가 헬스장에서 옷을 벗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이쪽 부위 근육이 안 자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슨 말이죠? 라고 하니까 자기도 옛날에 저처럼 운동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도 전문 PT를 받아서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 이쪽 근육을 다시 키우기 위해서 근육을 찢었대요. 그러니까 물론 잡아 째는 이런 건 아닌데 트레이너들끼리 교정받는 데 가서 근육을 다 찢어버렸대요. 그게 정말 고통스럽대요. 그러니까 잘못 운동하시면 나중에 이 과정을 거쳐야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운동하시면 죄송하지만 피트니스 모델들이 가진 그런 근육처럼 예쁜 근육이 아니라 막 근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다 튀어나오고 우퉁무퉁하게.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멋있다가 아니라 뭐야 이거. 그런 근육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분명히 고통스러워요. 힘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습관을 잘 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자, 아까 헬스 트레이너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인식했어요. 운동을 하는데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계속 저 붙잡아 주는 거예요.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뀌는데 한 2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비로소 트레이너가 이제 혼자도 될 것 같다고 라고 자세를 교정을 끝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물론 제가 근육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헬스를 그만뒀어요. 힘들어서 시간이 바빠서 그만뒀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중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좀 들었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제가 운동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스쿼트 자세에 대해서 좀 찾아보게 됐어요. 근데 그거 설명해 주시는 강사분이 이제 안 좋은 스쿼트 자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잡으면은 하나도 안 아프고 하나도 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인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운동은 전혀 안 되고 무릎만 상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게 올바른 자세를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아마 허벅지가 비명을 지를 거다. 막 찢어지도록 아프고 힘들 거다. 근데 이게 운동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힘든 시간들,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이렇게 편하게 지낸다고 해서 잘 되고 힘들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힘든 과정들도 분명하게 필요한 시간들이라는 생각들이 좀 들게 되네요. 네, 마지막으로 팁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헬스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헬스를 할 때 몸을 만들 때 하루하루 내가 보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요새 트레이너들 사이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을 주는데 바디 다이어리 쓰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되게 인스타에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들요. 여러분 1일차, 2차, 3일차 막 운동을 하잖아요. 매일매일 내가 남자는 이제 상체, 여자는 이제 그 라인이 보이는 것을 사진을 찍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1일차랑 100일 또는 200일이 지나서 사진 찍었을 때 모습을 보면 확연히 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당연히 매일매일의 변화는 잘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여러분, 지금 내가 왜 이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안 변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할 수 있지만 만약 그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매일매일 다이어리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요즘에 인스타나 페이스북에도 스토리보드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글을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 요즘 또 좋은 기능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또 하이라이트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활용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제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중요합니다. 때가 있나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주님의 이름 가운데 승리하시고 성장하는 우리 수험생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요. 우리가 함께 좀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하나의 질문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는데요. 영적인 성장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나는 더 인내하고 끈기를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어느 때보다 더 인내하고 끈기를 가져야 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수험생 친구들, 이 시기를 잘 넘어서고 성숙해지는 우리 수험생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주의 찬양 어떤 찬양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준비한 찬양은 어노인팅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서두르고 조급해하기보다는 주님의 약속 안에서 평강의 옷을 입는 수험생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목표를 향해서 이 수험 생활을 지내고 있는 우리 수험생 친구들 마지막까지 힘내시고요. 지치고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험생 친구들 화이팅!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먼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